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과속 단속에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일명 스텔스 스프레이가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으면 엄연한 불법인데 실험 결과 허위 광고로 드러났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벌금은 벌금대로 내야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유주성 기자입니다. 스프레이를 차량 번호판에 분사하고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대자 마법처럼 숫자들이 사라집니다. 과속 단속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노골적인 문구를 올리고 감시 카메라는 더 이상 촬영할 수 없다며 자신감도 드러냅니다. 과속 카메라를 무력화시켜 단속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일명 스텔스 스프레이 판매 광고입니다. 최근 경찰이 해당 스프레이가 온라인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실제 효과가 있는지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스프레이입니다. 사용법대로 스프레이를 뿌리고 말려뒀는데요.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번호판에 스프레이를 뿌린 차량이 실제 단속 카메라 아래로 지나갑니다. 광고와 달리 번호판 숫자가 선명하게 그대로 찍혔습니다. 구형과 재질이 다른 신형 번호판으로도 실험을 진행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 광고에서 본 숫자가 사라지는 마법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 한 개 6,000원에서 최고 6만 원까지 가격도 천차만별인데 결국 단속을 피하려다 헛돈만 쓰고 벌금 등 법적 처벌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이나 판매하는 사람 모두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를 안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당 상품이 거래되고 있는 오픈마켓에서는 불법 상품이 있으면 즉시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지금도 검색하면 관련 광고나 상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판매자와 거래 사이트, 사용자 모두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평소 정신과 병력이 없던 80대가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후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사고 때문에 치매가 생겼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보험사는 사고 연관성과는 상관없이 치매 관련 보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구선 기자입니다. 2년 전 영월군 김삿간면에서 난 비탈길 화물차 사고. 조수석에 있던 80대 한 명이 숨질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당시 뒷좌석에 있던 83살 최춘자 씨는 이 사고로 머리를 다쳐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15,000제곱미터 밭을 일구며 노인 일자리로 생계를 이어왔던 최 씨는 사고 이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런 최 씨에게 운전자가 들었던 자동차 보험사는 위자료 등 1,200만 원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령의 최 씨가 이미 치매 증상이 있었다고 봐야 해 사고로 인한 치매는 아니라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보험회사에서 우리 엄마를 원래가 치매 있었다 그러면서 이 돈을 떠나서 사람을 바보로 만드니까 죽으면 한 푼도 안 나와요. 이것도 안 나와요.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 씨 측 주장대로 대학병원에서는 정신과적 과거력 없던 최 씨가 사고 이후 뇌출혈과 인지기능 저하 증상이 나타났다는 소견을 보였고 최 씨는 사고 직전까지 영월군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사고 차량에 동승했던 이웃 주민과 영월군은 치매 진단을 받으면 노인 일자리 참여가 제한된다며 사고 전 최 씨가 치매 증상이 없었다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자주 왔다 갔다 하고 한 식구같이 다 지냈지 다정하게. 예, 일자리도 같이 하고 그 치매가 있으면 일자리를 쉬게 주겠어요? 안 쉬게 주지. 최 씨 측은 이웃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고 전 치매 증상이 없었다는 서명을 받고 있는데 당시 운전자만 보험사 측에서 서명을 해주지 말라 했다며 서명을 거부하는 상황. 운전자 말이 사실이라면 보험사는 금융감독원 보험감독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보험 전문가들은 최 씨 입장대로 사고에 따른 치매가 인정되면 위자료와 간병비로 3천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 측은 사고와 치매의 연관성과 상관없이 교통사고로 다친 최 씨에게 현행법상 지급 기준인 1,200만 원을 제한한 것이라며
사고 운전자에게 서명 거절을 권한 바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영월군 의회 조례 발의에 소수당이 배제되고 있다는 저희 원주 MBC 보도와 관련해 의회가 발의자를 포함해 2명이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시정키로 했습니다. 영월군 의회는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는 관련 조례 조항과 관련해 현재 의원 7명 가운데 발의자를 포함한 2명이면 된다는 자문 결과를 다음 회기부터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회는 지금까지 발의자를 제외하고 2명의 동의를 받아 조례를 발의하도록 해 의원이 2명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못해 논란이 됐습니다. 어제 원주 MBC가 보도한 군부대 사칭 보이스피싱 시도가 최근 일주일 새 식당과 세탁소, 페인트 가게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계속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칭한 소속 부대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보이스피싱 일당이 업체를 안심시키기 위해 보낸 공문의 양식과 담당자 이름 등은 동일했습니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군부대와 교도소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확산되고 있어 예약자가 대리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거래에 응하지 않는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 강원도로 나타났습니다. 단순 반복 업무 중심의 산업 구조 탓인데요. 인공지능과 공존할 수 있는 일자리 구조의 전환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세라믹 건설 자재 공장. 하루에 1,000개 가까운 제품을 생산하는데 포장은 수작업으로 처리합니다. 단순 반복 작업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다 보니 AI에 기반한 포장 로봇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품질도 향상이 되고 수량도 많이 생산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를 줄이려고 종업원 대신 AI 로봇을 사용하는 음식점도 늘고 있습니다. 대체로 주문은 키오스크, 서빙은 로봇이 맡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이색적이란 반응과 함께 이러다 내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위기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기계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원도의 일자리는 AI 대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려대학교 연구팀이 AI 일자리 대체 위협 지수를 발표했는데 강원도가 전국에서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직종이 매장 판매원과 조리사 등 AI 기술로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종이기 때문입니다. 산업 역시 관광과 숙박, 음식 서비스업에 집중돼 있어 첨단 기술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로봇 기술에 입혀지면서 반복적이고 인지적인 노동이나 아니면 비반복적이고 육체적인 노동 직종으로도 조금씩 확대될 것 같아요. AI 기술과 공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강원도의 일자리 정책 방향을 다시 설계하고 산업 구조를 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공군 경공격기의 야간 훈련 중에 낙하한 기관총과 탄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종료됐습니다. 공군은 최종적으로 회수하지 못한 보통탄 5발은 탄두에 폭약이 장착되지 않은 예광탄으로서 폭발 위험이 없다면서 탄 발견 신고 시 즉시 회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지난 18일 조종사의 실수로 기관총 2정과 보통탄 500발, 빈 연료탱크 2통을 평창과 영월 사이 산악지대에 떨어뜨려 낙하물 회수를 위한 수색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4분쯤 영월 상동읍 구례리의 한 재련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이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이 남성은 고층에서 작업을 하다 점심을 먹기 위해 크레인을 타고 내려오던 중 크레인이 확인되지 않은 물체와 충돌하면서 17m 높이에서 추락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같이 크레인을 타고 있던 다른 작업자 한 명은 안전고리를 걸어둔 덕분에 사고를 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공사 현장 책임자와 크레인 기사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초, 중고 교육과정의 수화 언어, 이른바 수어를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박정화 국회의원은 수어와 관련된 관심도를 높이고 장애인들의 소통 확대를 위해
교육과정에 수어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한국수화언어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엔 국가가 책임지고 수어 교육을 위해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원을 양성하는 등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횡성에서 장애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선포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횡성군과 장애인복지관은 지역 장애인과 장애인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사 등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지역사회 차원에서 장애인 가치와 그 권리를 존중하는 장애 친화도시 추진을 선포했습니다. 활동가들을 모집해 연말까지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무장애 음식점, 카페, 약국, 관광지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마을에 대해선 장애 친화 마을로 인증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환경미화원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 다음 달부터 75리터 특수용 종량제 봉투 제작을 중단합니다. 원주시는 환경부 지침에 나온 75리터 종량제 봉투의 무게 상한이 19kg 이하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과도한 폐기물 무게로 환경미화원들의 부상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작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5월부터 50리터 봉투를 확대 공급하며 이미 제작한 75리터는 재고 소진시까지만 판매할 계획입니다. 제58회 단종 문화제가 내일 영월 동강둔치와 장릉 등에서 개막해 사흘간 이어집니다. 그대에게로 가는 길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선 대표 행사인 단종국장 재현과 정순왕후 선발대회를 비롯해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단종의 미식제 등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을 프로그램들이 준비됐습니다. 또 가족 단위 행사인 울려라 깨비 역사 퀴즈쇼, 깨비 운동회 등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 강원도 무형유산인 칡줄다리기 경연과 칡줄 행렬도 마지막 날에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